안녕하십니까. 2021년 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직업심리학의 2회차 추가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으로 이제 직업상담학과 심리학의 영역별로, 테마별로 추가 문제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실전 문제 3회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문제는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 하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어떤 기초를 두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 놓으시고요. 아동기, 어린 시절입니다.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는 이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정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들어가면 가정 분위기 유형이 나오네요. 이런 것이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 분위기의 유형이 바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도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회피형이고요. 두 번째가 정서 집중형이고, 세 번째 통제형이란 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수용형이라고 합니다. 수용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의 욕구 이론에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을 세 가지로, 또는 가정 분위기를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회피형, 두 번째가 정서 집중형, 세 번째가 수용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정서, 회피, 수용,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정서, 회피, 수용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직업군을 8가지로 분류했죠. 우리가 바로 앞에 1회차에서도 이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군을 8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암기법만 시작. 서비, 단기, 옥과 일회. 자, 다시 시작. 서비, 단기, 옥과 일회.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외우시면 됩니다. 매슬로우제션 욕구의 단계를 기초로 해서 초기의 인생, 경험과 직업 선택의 관계에 관한 가정을 발전시켰다. 이 초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그러면 다비스와 로퀴스트입니다. 다비스와 로퀴스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자들인데요.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게 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독립 변수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하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2개니까 이렇게 묶어서, 자, 매개 변수가 이만큼 좀 더 와야 되겠죠. 자, 매개 변수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개인의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의 만족입니다. 이쪽은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과 조직에 대한 만족이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3회 때도 적응 유형 변인의 암기법을 융끈적반 이렇게 외웠어요. 생각나시죠? 융끈적반이 적응 유형의 변인이다. 자, 다이스와 로퀘스트는 이 매개 변인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융통성이고요. 융통성의 동의어가 유연성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끈기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참아내는 내성의 정도가 매개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을 해서 종료에 이르는 적응행동 유지기간이었죠. 적응행동 유지기간이 바로 끈기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4번 인내력입니다. 이게 있네요.
융통성도 있으면 답이 됩니다. 융통성이나 유연성은 없네요. 자, 이걸 다 써드린 이유는 박스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적응하기 이전에 불일치성을 얼마나 참아내느냐, 그게 바로 여기 융통성, 내연성이죠. 자, 이것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행동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응이 여기 두 가지 만족에 의한 결과변이 된다. 영향을 받는 종속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GATB 앞에서 했었죠. GATB에서 직업적성에 옳지않은 것은 지금 여기에는 뭐 고용노동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의 GATB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 정교성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언어적성 들어갑니까? 네. 사무지각 들어갑니까? 과학적성 없습니다. 암기법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형, 사, 운, 공, 언, 수지, 손, 손가락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입니다. 형태지각, 사무지각, 그 다음에 운동지각, 그 다음에 공간적성, 언어적성 들어가 있죠. 수리, 그 다음에 지능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요 세 가지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손가락 정교성, 손 정교성, 손가락 재치, 손 재치라고도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다.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입니다. 대다수의 피검사자가 검사를 너무 쉽다거나 너무 어렵다거나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전문가란 단어 없습니다. 대다수의 피검사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 블랭크가 검사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피검사자의 협조적이고 솔직한 응답 태도를 결정하는데 마이너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피검자에게 물어본 거죠. 이게 바로 안면 타당도라고 앞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안면 타당도가 됩니다.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인 피검자에게 이 검사가 실제로 재고 있는 것을 재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 너무 쉬워, 너무 어려워, 부적절해, 불필요해 라고 피검자들이 이거를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 안면 타당도가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이 안면 타당도가 검사 태도에 영향을, 수검자의 검사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이 30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일 때 A씨가 400점을 얻었다면 T점수를 물어봤습니다. T점수를 내려면 먼저 G점수를 내야 됩니다. G점수, T점수 이렇게요. 자, 표준 편차가 50점. 앞에서 우리가 1회 때 공식은 썼으니까 놔두고, 자, 여기에서 400점을 얻었어요. 원점수가 400점, 평균점수가 300점. 그러면 50분의 100이니까 G점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10G니까 T점수는 70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심리통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다. 표집이 나왔어요. 클러스터 샘플링, 군집 표집 또는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락 표집은 군집 간에는 어떻고 군집 내의 연구 대상자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질이냐 동질이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층화 표집과 비교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층화 표집 때 집락 표집이 있다, 군집 표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층화 표집하고 군집 표집은 결론적으로 서로 반대거든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암기법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층화 표집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나눠요.
1, 2, 3, 4학년으로 나누어서 각각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이게 층합표집이에요. 이게 층합표집. 그러면 집단 내에는 다 1학년이죠. 집단 내에는 다 2학년이죠. 집단 내에는 3학년이죠. 집단 내에는 4학년이죠. 자, 집단 내라고 그랬어요. 집단 간은 서로 다르죠, 학년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층합표집은 동내 이간 집단이다라고 해요. 암기법이 암기법. 자, 집단 내에는 동질하고 집단 간은 이질하다. 쓰겠습니다. 집단 내에는 동질하고 집단 간은 이질하다. 이렇게 돼요. 반대예요, 반대. 군집표집은 그건 이제 해볼게요. 여기 군집간이라고 했으니까 군집이라고 할게요. 군집 내에는 이질이다. 군집간은 동질이다. 제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집락은 집락 내에 안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군집 내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집락과 집락 간에는 동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집락 간은 동질이고 집락 내는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자, 능력검사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능력검사의 동의어를 하셔야 됩니다. 극대 수행검사입니다. 인지적 검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성향검사입니다. 습관적 수행검사입니다. 정의적 검사입니다. 이렇게 돼요. 되셨죠? 자, 지능검사, 능력검사에 들어갑니다. 적성검사, 능력검사에 들어가고요. 성격검사는 성향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검사, 능력검사 들어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성격, 흥미, 태도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지능,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성취도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아시겠죠? 충분히.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크롬볼츠의 사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암기법, 유한과학. 이게 바로 진로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데요. 자,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냐? 유가 뭐예요? 시작.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이 뭐예요? 아, 여긴 없어요. 환경적 사건입니다. 환경 사건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는 뭐예요? 과제 접근 기술. 학은 뭐예요? 학습 경험입니다. 자, 신입사원 A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입사원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승진하여, 여기서부터 힌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을 더욱더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 접근 기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제 접근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업무 수행할 때는 기존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했던 방법,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직무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직무기술. 과제 접근 기술에 이 기술이 직무기술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 직무기술이 이전보다는 이제 더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업무 수행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직무기술과 연관성이 있어서 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도 심리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객관적 검사, 객관식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다. 이럴 때 객관식 검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다. 자, 이 객관식 검사의 동의어가 표준화된 검사,
표준화된 검사, 그 다음에 자기보고식 검사, 자기보고식 검사가 동의어가 되고, 이 투사적 검사의 동의어는 비표준화된 검사, 비표준화된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화된 검사, 자기보고식 검사의 MBTI 16PF, MMPI,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에 뭐 웨이스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쓰죠. 웩슬러 지능검사.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로샤 검사 또는 로르샤흐 검사라고도 하는데, TAT 주제통합검사, BGT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SCT 문장 완성 검사, 하나 더 HTP 검사, 하우스, 트리, 퍼슨, 즉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써드렸고요. 이제 객관적 검사, 객관식 검사의 장점 골라보겠습니다. 검사자나 상황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덜 받아서 안정적이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검사의 장점입니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변인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서 해석의 자료가 풍부하답니다. 이게 바로 투사검사, 투사검사의 장점이 되겠죠. 투사적 검사는 대개 말이나 그림이나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 자극 특징 때문에 피검사자가 적절한 방어를 하기가 어렵다. 자, 이것도 투사검사의 장점입니다. 투사검사의 장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풍부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의식이나 무의식적 내용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그림이나 그 사람의 글에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투사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객관적 검사의 또 장점은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다는 점이죠. 타당도와 신뢰도와 객관도,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9번,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별표. 직업흥미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직업흥미검사, 베이케셔널, 그 다음에 레드니스 테스트, VRT라고 하죠. VRT. 직업흥미검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직업흥미검사 결과는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흥미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보는 게 좋고요.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라면 정서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흥미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관심도, 흥미,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내담자는 정서 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업흥미검사를 그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직업흥미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흥미검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특수 능력을 알아보는 적성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업 적성검사가 바로 특수 능력을 알아보는 건데, 특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흥미검사가 아니고요. 직업흥미검사의 결과는 내담자의 능력과 가치와 고용 가능성 등 내담자 상황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담자의 능력적인 부분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나 여기는 특수 능력과 연관성 있는 적성,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10년,
신념, 그 다음에 고용 가능성,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직업 흥미 검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